100세 시대를 맞아 청력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력을 지켜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공수근 원장과 함께합니다. 검사 결과 왼쪽 귀의 청력은 거의 없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또한 고막 손상도 확인됐는데요. 창수 씨는 오늘 고막 재건술과 이속을 성형술을 받습니다. 의료진이 가장 먼저 연골을 채취하는데요. 자, 이제 그 새로운 고막으로 만들 연골막과 그리고 이제 이속을 재건술을 하게 되면 이속을 재건술을 할 때 인공 이속을 쓰기 때문에 인공 이속을 탈출을 막는 연골을 채취하겠습니다. 인공 이속골이 고막하고 직접 맞닿게 되면 티타늄으로 만든 이제 인공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일종의 거부 반응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삐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연골로. 수술을 위해 환자 본인의 연골 조각을 채취합니다. 보통 귀 앞쪽 돌기인 이주와 귓바퀴 연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리 이제 소음성 난청의 이제 개념이 되겠는데요. 소리가 이제 우리가 85데시벨 이상을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듣는 경우에는 이제 난청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소음이 아니더라도 100데시벨 이상의 큰 소음, 뭐 예를 들어서 폭발 사고라든지 아주 큰 공연장에 간다든지 하는 여기서 스피커 앞에 앉아 있다든지 한 큰 소음에 일회성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한 번의 노출로도 그 난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또 이어폰 착용도 많이 하시는데 이어폰을 굉장히 크게 듣는 행위,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듣는 행위 이런 거를 이제 장기간 한다면은 난청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막을 새로 만들어주는 고막 재건 수술은 기존에는 이제 귀 뒤를 이렇게 절개하는 기존에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이제 내시경 귀 수술이라는 게 이제 국내에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는 귀 안으로 이제 절개 없이 귀 안으로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고막을 재건시켜주는 이런 내시경 귀 수술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실 성형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고막 천공이 만약에 갑자기 발생했다. 주로 이제 외상이 되겠습니다. 외상. 이런 경우에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외래에서 고막 패치라는 패치술을 통해서 또 쉽게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될 시간을 주고 기다립니다. 천공이 생긴 지 몇 달 됐다 아니면 몇 년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청이 오래된 강산 씨는 고막과 이속을 재건술을 받습니다. 손상된 고막을 복원하고 인공 이속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인공 이속은 고막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들어진 고막 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연골을 삽입하게 되면 연골과 첫 번째 이속으로도 맞닿고 그리고 인공 이속골이 두 번째 이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력은 크게 보존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금 고막과 첫 번째 이속골이 직접 맞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음이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골, 인공이속을 다 직접 고막과 맞닿으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연골 부분이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소리가 저쪽에 직접 맞닿으면서 직접 소리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청력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수술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수술 전에 그 CT를 보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대로 수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막하고 첫 번째 이소골만 연결했을 경우에 또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번째 이소골과 고막도 연결을 하고 첫 번째 이소골과 고막도 연결해가지고 두 개를 다 연결함으로써 한 개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한 개가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장치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이제 이관 풍선 확장술이라는 그 시술이 도입되면서 신의료기술로 그때 등록이 됐습니다. 이관 폐쇄증 환자에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알려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관 폐쇄증 환자에 있어서는 이관 풍선 확장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강으로 이렇게 이관 풍선이 들어가게 되고 귀 쪽으로 이관 내부로 들어가서 풍선이 거기서 안에서 확장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이관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준비가 한창인데요. 정숙 씨는 이관 풍선 확장술을 받습니다. 이게 환자의 귀에 들어갈 풍선 카테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관 내부로 진입을 하고 이 끝에 보면은 까만색 마커가 있습니다. 까만색 마커. 까만색 마커가 이관 입구부까지 딱 진입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진입도 안 될 뿐더러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알려주는 마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12기압. 자, 12기압이 어느 정도냐면 이 손으로 눌러서는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로 2분간 유지한 다음에 원래대로 들어오면 시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데요. 풍선 카테터를 삽입해 이관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자, 여기도 보다시피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까만색 마크가 여기가 끝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온. 자,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이관을 부풀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관이 잘 닫히지 않는 병에서도 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치료는 이관이 잘 열리지 않는 이관 폐쇄증에 시행하는 이관 풍선 확장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난청 스스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서는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청이 더 심해지기 전에 난청에 대한 청각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난청인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난청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난청에는 보청기 인공호흡 등이 있을 것이고, 전음성 난청에서는 또 수술적 치료로도 청력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난청인지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가셔가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